이거는 발음 인토네이션이라든지 미묘한 차이들 있죠. 그러니까 저 그쵸. 이거 해보니까 저도 제가 영어를 하는데 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귀신같이 잡아내더라고요. 그쵸. 약오를 정도로. 자녀에게 영어 원서를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참 방법이 어렵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아이들도 과연 잘 읽히고 있는지, 제대로 영어 실력은 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영어교육 전문가 박현아 선생님을 모시고 영어 원서 공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좋은 영어 공부 앱 하나를 추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애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교육 한 24년 차 박연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영어 원서 꼭 읽어야 되나요? 그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안 읽어도 되지만 읽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영어 꼭 원서라는 개념보다는 영어책, 영어 동화책이든 어떤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으라고 꼭 권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영어 원서 그러면 도대체 영어 원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어로 쓰여 있는 거랑 그리고 진짜 영어라는 게 또 있죠. 제가 이제 제 학생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반복되어 있는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것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좀 딱딱하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진짜 시기가 지나면 저는 좀,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다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텍스트가 있는 책들을 좀 골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주제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어휘가 굉장히 달라요. 특히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어휘나 표현력에서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영어 원서를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저도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 게 뭘 읽혀야 돼요?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영어 원서를 눈으로 읽지 마라 라고 제가 최근 교집합 스튜디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원서를 이렇게 책이니까 눈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가능하다 그러면 들으면서 좀 읽고, 그렇죠? 또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좀 따라해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최근 영상에서는 콜라보 영어 공부를 좀 해라 라고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박현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원서 공부 방법, 추천해 주시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같은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교집합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또 초등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가장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잘한다는 기준이 영어로 잘 말하는 거거든요.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듣고 말하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이제 듣기를 하고 그걸 따라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죠. 쉽고 또 효과도 좋고 아이들 스스로도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시험을 잘 봐서가 아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은 솔직히 자기 시험 성적이 좋으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일단 본인들이 영어가 들리네? 나 그렇죠. 잘하네? 그리고 맞아요. 발음을 했는데 우와 너 영어 발음이 좋아.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업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신감이 막 올라가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스피킹을 사실 또 우리 어른들의 한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어른들의 한이 들리지도 않고 발음도 되게 구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큼은 되게 정말 바다를 그냥 잘 발라서 유창하게 유창성을 기르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시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이거를 개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딩이랑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스피킹을 배우는 방법만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안타까운 게
리스닝 따로, 스피킹 따로, 리딩 따로, 그래머 따로 너무 따로따로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 게 안타까운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수업을 하든 이걸 하든 이게 어느 정도 그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머니들한테 다 따로따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조금 더 강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퍼센트 뭐 어느 시기에는 리스닝을 조금 더 많이 중점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 뭐 그래머나 라이팅이 조금 더 비중이 커지지만 그렇지만 리스닝과 스피킹도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지 어느 시기 딱 해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B로 넘어가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마다 기질과 특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눈으로 보는 게 시각이 더 많이 발달한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청각이 많이 발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제 영어 선생님들끼리 이제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어학도 잘해요. 그러니까 리스닝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 스피킹도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뇌를 봐도 그 청각과 또 그 언어 영역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봐도 잘 듣는 친구들이 조금 더 센스 있게 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영어 원서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듣고 또 따라해보고 그 부분을 이제 낭독.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이 강조를 해주실 내용들이 영어 낭독과 관련된 건데 영어 낭독의 개념이 뭘까요? 일단 영어 낭독이라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크게 read aloud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말하는 거. 그렇죠. read aloud인데 이제 그 read aloud가 그 네이티브 애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bedtime story라고 그래서 그 엄마나 아빠가 계속 bedtime story를 읽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외국어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뭔가 말을 배울 때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언어 발달에 그렇죠. 있어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듣고 그걸 흉내내서 말하고 그랬을 때 그게 더 쉽거든요. 그리고 영어 이제 원서 읽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가장 엄마들이 그 많이 찾는 질문 중에 하나, 영어 특히 도서관 같은 데에서 음원, 영어 원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가장 많이 찾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음원이에요. 그쵸, 이게 음원이 음원이죠. 있나 없나. 왜냐하면 아이들보다 책을 딱 던져놓고 읽어라 하면 절대 못 읽죠. 그 음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있었을 때 애들이 훨씬 더 잘 따라하고 그 이해도도 높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이걸 어디서 끊어야 할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이걸 들으면 이제 분위기도 알게 되고 의미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어 낭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추천을 해주실 영어 프로그램이 바로 영어 낭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름이 뭔가요? 라바라고요. 라바 리딩이라고 네. 그 앱인데 AI로 이제 자기 발음을 하면 AI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틀린 부분을 좀 잡아주면서 따라 읽게 좀 해주는 그런 좀 되게 유용한 앱이었어요. 낭독하기 편하게 영어 네. 원서를 읽을 수 있는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라바 리딩을 들어가면 되게 많은 뭐 일일 낭독도 있고 초급 그리고 뭐 명사의 뭐 스피치 같은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급, 고급, 그다음 뭐 어른들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뭐 소설책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주제로 이솝 우월 한번 이솝 우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A man and his wife had the luck to have a goose which laid a golden egg every day. 네, 그러면 A man, his wife, had the luck to have a goose which laid a golden egg every day. 네, 이제 틀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쵸. 제가 이번엔 좀 틀려보겠습니다. Though they were lucky, they soon began to think they were not getting rich fast enough. Though they were lucky, they soon began to think they were not getting rich fast enough. 네. Rich. Rich, Rich. rich.
저 방금 fast, fast, enough, enough. 네, 제가 이제 일부러 발음을 좀 틀려봤는데요. 틀리면 바로 잡아주네요. 네,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이거 어른들이랑 해도요, 되게 재밌어요. 아니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틀린 걸 바로 잡아준다. 이게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되게 유용할 것 같은 게 사실 우리 들었을 때 아이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교묘한 게 틀리는 그렇죠. 발음들은 사실 캐치가 안 되는데 딱 잡아주니까 바로 이게 또 단어가 연속으로 나오네요. 네네네. 그리고 틀리면 또 바로 잡아주는. 이거는 발음 인토네이션이라든지 미묘한 차이들 있죠. 그러니까 저 이거 해보니까 저도 제가 영어를 하는데 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귀신같이 잡아내더라고요. 그쵸. 약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 이게 AI라는 게 네. 그렇게 좀 학부모님들이 사실 자신 없는 부분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원어민이 또 아니었을 때 안 들리는 부분들,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낭독을 해서 읽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발음 말고도 사실 되게 중요한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할 때 그냥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낭독을 잘한다는 의미는 의미 단위로 청크를 잘해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그 화두가 되는 게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 리터러시, 그러니까 뭐 텍스트로 되어 있든 뭐든 읽거나 또는 들었을 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한국어를 말을 하더라도 그냥 플랫하게 계속 끊어있기 없이 강조 없이 말을 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어느 정도 의미 단위에 맞게 끊어줘야 되고 강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걸 잘했을 때 우리가 정말 발음이 좋다, 전달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영어는 한국어랑 다르게, 한국어는 그냥 글자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억양을 많이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밋밋하죠, 그냥. 그러니까 밋밋하게 플랫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어에서는 굉장히 점잖은 교양 있는 말투이지만, 영어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토네이션을 잘 해서 줘야만, 그러니까 리듬을 갖는 언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리듬을 좀 잘 타야 되고, 액센트나 연음도 잘 생각해야 되고, 저한테 가끔씩 그 친구들이 레벨 테스트를 하러 오면 텍스트를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텍스트 읽어보라고 하면 굳이 많은 레벨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너가 요즘에 공부하는 책이 뭐야? 아니면 읽고 있는 책이 뭐야? 그러면 있다고 하면 그냥 그거 보고 한번 읽어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의미 단위로 잘 끊어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발음만 신경 써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친구는 읽긴 읽으나 그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낭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귀를 감고 들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낭독, 사실은 뭐 이건 영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소리를 내면 또 효과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온갖 그냥 자극들이 스쳐 지나갈 때도 막 흐트러질 텐데, 소리를 내는 순간 스스로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사실 또 여러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닉스나 뭐 소리 영어와 관련해서도 백날 들어봐야,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충분히 있을 거고, 아까도 이제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콜라보 영어다라고 쉽게 표현을 드린 것도, 그러니까 낭독을 하는 순간, 난 분명히 영어 원서를 리딩을 하고 있는데, 낭독을 하는 순간, 사실 리스닝도 같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이제 읽어주어서 자연스럽게 원서를 읽으면서 같이 듣는 효과도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또 따라해 보면서 그 소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거를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또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연습들도 또 같이 돼준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많이 강조드리는 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평가제도도 많이 바뀌고,
수행평가나 뭐 내신에서의 어떤 그 지필고사에서도 선원 수령, 그러니까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우리 약간 스피킹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 라이팅도 따로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문법을 배워서 혹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배워서 써본다.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읽은 것들을 써보고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따라 써보고 말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리딩 위주로 눈으로만 읽은 책을 낭독 하나 함으로써 여러 가지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학습에 좀 기초를 좀 쌓을 수가 있다. 근데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한데 지금 뭐 소개해 주신 내용만 봐도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영어에 자신 없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충분히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어떤 원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좀 선택을 해야 될까? 왜냐면 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게 도대체 우리 아이는 뭘 읽혀야 되나요? 영어 원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익숙하지도 않다 보니까 어떤 원서를 읽혀야 될까요? 영어 원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쉬운 것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거 아니면 이 앱에 있는 것을 시작해도 되고 이 앱에 있는 것 중에 뭐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들한테는 그냥 한 페이지의 요 부분만 몇 줄이라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될 때까지 따라서 해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누군가 읽어주거나 뭔가 CD를 듣거나 음원을 들을 때에는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걸 해도 괜찮아요. 그게 더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주제가 재미있는 게 먼저예요. 오늘 좋은 앱을 좀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이와 함께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제 지인들한테도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하고도 해보고, 또 저도 해보고, 그리고 제 지인들, 그러니까 영어를 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 엄마, 아빠, 이렇게 소개해봤는데, 이제 제일 호응이 좋았던 케이스는, 내가 좀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우리 아이도 영어하지만 초등학생을 둔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은 엄마 아빠들 호응이 가장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 집에 가서 우리랑 해봐야지. 네, 그랬었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좋은 활용법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예 이제 앱에 들어가면 뭐 세계 명작 시리즈도 있고 영어 원서 뭐 명사 강연도 있어요. 명사 강연 제가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작은 애가 둘째가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외부 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있는 쪽 지역은 아이들이 교과서만 갖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설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나와. 네, 있었어요. 뭐 버락 오바마의 오바마의. 연설문,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 같은 게 정말 단골 메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있었으면 이걸 연습시켰으면 됐을 텐데 저 스크립트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해가지고 애들이랑 연습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저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좋은 게 초급, 중급, 고급도 있고, 그러면 매일매일 하는 그 영어, 이제 있어요. 주제별로 되게 재미있는 거, 막 살 빼는 것도 있고요. 영어 학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제가 되게 많으니까 그 중에 그냥 아무거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원서를 이제 듣고 읽고 낭독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친구와 안 했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가면 리스닝이에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 전에 한동안 영어 원서 읽기가 붐이었었던 세대의 친구들은 제가 따로 리스닝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100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 이거 발음 좀 해봐. 오 마이 갓. 발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음이 다르니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엉뚱하게 발음을 하고 발음도 달랐고 그다음 인토네이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어 이제 영어 전공자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발음 잘못하면 특히 인토네이션을 잘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이 원어민 발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또 어느 정도 좀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온 학생 하나는 정말 코로나 시국에 영어 공부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게 다인 친구가 있었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문법 교육도 하나도 안 한 친구. 근데 진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청크별로 잘 읽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체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불구하고. 때 많은 어휘와 많은 문장을 체화를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크별로 되어 있잖아요. 많이 들었겠네요. 네, 그런 친구들은 문법을 더 잘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술형, 아까 말씀하셨던 문장 배열, 이거 영작은 친구들이 이제 너무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영어를 효율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진도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이제 영어 낭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고요. 문법 중에 또 하나, 이제 아까 했던 두 번째는, AI로 발음을 좀 체크해가면서 낭독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자동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아마도 처음엔 이 발음이 내가 맞을까 틀릴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넘어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서너 번 정도 아니요 다시 하겠습니다로 하시면 그 두 번째 할 때에는 좀 편안하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해보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재미도 있고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단어들 중에 한국어 발음과 영어의 어떤 발음의 차이 때문에 조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 위치,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발음들이 이제 가다 보면 계속 걸릴 거예요. 유난히 W만 그런다든지 U 발음에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아까 위치처럼 단모음 I 이 발음이 한다든지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고 저장해 놓고 있으면 그 발음만 따로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영어 원서 또 영어서 낭독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좋은 추천 프로그램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박현 선생님은 방금 추천해 주신 그 프로그램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 아니신데도, 아닙니다. 네. 아니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써보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보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또 가정에서 엄마표로 또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어 공부에 대한 그런 정말 소스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물론 잘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추천드린 또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영어 원서 공부에 이용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벤트요? 네, 그래서 10분께 제가 듣기로는 10분께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또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와 댓글, 첫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시는 또 기회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권 소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저도 한때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던 엄마표로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현재 자리까지 온 사람으로서 어머님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잘 알거든요. 그냥 그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벤트에 참석하셔서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뭐든지 시도해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실천이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